약간 분위기가 미묘한 게 이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정의당의 입장이기도 한데 그걸 살짝 뭐 입장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일단 체포동의안이 아직 발부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이제 우리 청년정의당 대표가 뭐 발언한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것이 당론이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정의당이 비리와 부정부패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이후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발부된다고 하면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거니까 예, 우리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들이 뭔가 속단하지는 않고 앞으로 추이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3대 핵심 과제 합의를 또 제안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난방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번에 이제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정말 시민들이 그냥 허리가 휘청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난방 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지금 그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지금 그 12조 9천억 원 수준의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 부자 감세를 처리하고 그 재원으로 해서 가구에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난방비 지원 대책과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해서 그룹홈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이제 이번에 60만 원 추가 지원을 했는데 그걸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추가 지원하자는 계획과 그리고 이제 목욕탕 등 지역에 취약한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난방비 지원 대책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300원 인상인데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후에 이제 다른 광역시도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의당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도를 좀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3만 원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자는 제도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은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에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이미 이제 본회의에 통과를 해서 이후에 이제 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된 수사기관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국회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비롯한 이제 이후의 대책은 또 더 마련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의당에서는 정말 변함없이 또 민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안타깝게도 민심이 또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이 있습니다. 조금 실망을 한 민심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가열차게 치고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당대표에 출마하기도 하고 순천 민심 잡기도 또 열심인데 반면 또 정의당에서는 좀 기세가 기우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민심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정치가 양당 중심의 정쟁으로 흘러가면 제3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양쪽 정당의 팬덤과 그다음에 극단의 이제 정치가 강화되면서 정의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게 주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정의당이 정책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양당이 싸움할 때 뭐라도 끼어들어야 언론에서 이제 주목해주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정의당이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때도 실제로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는 건 선진국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식하면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 노동자의 사망도 줄어들었고 기업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도 세계 어느 나라가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해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은 노동조합이 파탄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사회는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노란봉투법 제정이 정말 절실했는데 그것도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지금 그 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 법안을 보더라도 민주당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정의당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셔서 정의당이 좀 더 살펴보시면 좀 다시 정의당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이번에 곽상도 씨 아들이 네. 50억 퇴직금 받은 것이 네, 무죄 판결이 났나요? 뇌물공여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네.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50억을 받았겠냐. 이제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전직 뭐 검찰총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 중요 요직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안 받고 있어요. 네. 50억 클럽에. 그래서 요것을 빨리 특검을 해서 조사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그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의원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의당에서 이 차세대 정치인도 길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혜영, 유호정 의원의 좀 활약이 그나마 이제 눈에 띄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지 또 차세대 정치인은 어떤 분을 주목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아마로 그 국정질의 하면서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 질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잘했거든요. 잘했어요. 네, 예. 정말 잘했는데 광주에도 있습니다. 네. 누구죠? 우리 그 광주시당 문정은 위원장인데요. 네. 정말 누구보다도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차세대 정치인입니다. 네. 핀란드의 30대 여성 총리 나마린이 있다면 광주에는 청년 문정은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큰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문정은 위원장은 광주의 청소년의회 활동부터 대학 총학생회장 그리고 지역과 중앙에서 부대표 또는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 비서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실력과 검증 이 된 사람이고요. 네. 특히 이제 광주 최초로 30억 청년 수당 그리고 일경험 드림 사업을 제안해서 추진했고 지금은 최연소 광역시도당 위원장으로 광주 정치를 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또 현재 정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 앞으로의 정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 좀 더 정의당의 좋은 정책들이 좀 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제도약을 위해서 내부 혁신안으로는 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2월 11일 우리가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재창당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재창당 추진위원회가 전국 순회를 하면서 정의당의 혁신과 재창당에 대한 당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요. 혁신을 내부로는 당의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외부로는 시민들, 노동자들이 공감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당명, 강령 개정 등을 포함해서 정말 진보 정당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세력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초반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거대 양당 구도로 흘러가다 보니까 정의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좀 알아주지 못하고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또 지지율로 나타나지가 않고 네. 이런 한계가 있는데 정치 구조 어떻게 개혁하면 발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마음이 찹찹한데 네. 정말 국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소득 불안,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보면서 안전 불안. 네. 그런데 맨날 권력은 싸움만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로 외면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인데
언론에서는 계속 상대방을 악마화해야 한다는 네. 그래서 마치 시민들도 상대방을 막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다당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의 권력이 아닌 시민들의 삶을 가지고 다투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인지 정책으로 싸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당제를 위한 비례대표제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정의당 하면은 이제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 대변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의당이 광주 전남 산업재해 현장 또 작년에 또 큰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또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났는데요.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 사고를 은폐하지 못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 철저한 수사를 좀 촉구했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이런 기업들이 보건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네. 제대로 관리 감독해라라고 하는 것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제대로 된 또 진보 정당의 기능을 해내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장기적으로 정의당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당장 국민들이 시급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좀 정의당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득권 정당이 외면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의당이 제대로 대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저출생, 기후위기를 위해서 정의당이 제대로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양당을 견인해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의 과제로는 실은 이제 시민들이 노동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는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그 노동 형태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민들 모두를 위한 노동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은 자영업자가 하는데 돈은 플랫폼 기업이 벌어가는 네. 예,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플랫폼 공정화법을 정의당이 3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기후위기 정말 심각한데 네. 이제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 시민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식 IRA법 그래서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노동자의 제대로 된 일자리도 지켜낼 수 있는 이 법도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추진하면서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서 좀 정의당이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광주 시민들 또 전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정책과 어떤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스며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강은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